안녕하십니까. 박남기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조직인 일진회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전 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 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편으로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담당 박주정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예방책을 마련하려면 먼저 원인 진단이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그 대책을 수행해 왔는지, 그런데 그 대책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가 분석이 되면 이어서 보다 바람직한 예방책은 뭘까 하는 것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학교 폭력 문제로 이 매스컴 보도를 보면서 참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통계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한 건이 줄었느냐 두 건이 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양상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그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통계적으로 말하면 저희 시교육청도 비행 건수는 총체적인 비행 건수는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약 200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 어떤 흐름이 옛날에는 금풍갈치나 이런 쪽에서 이제는 폭행적으로 조금 더 발전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질적인 면에서도 옛날에 그 우리 다닐 때나 그 이전보다 음습하고 또 교묘하고 또 가혹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양적인 면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실상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실상 부분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고, 일부는 또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이에 학교나 학부모,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 장학사께서도 전남 공고에 계실 때 그 인근에다가 4,000여 평 비닐하우스에 그 농가까지 구입을 해서 직접 그 학생들하고 숙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 교육을 실천해서 많은 학생들을 이끌었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게 어디 간단히 지금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나올 때 참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애들을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그 점에서 고민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 없는 어떤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찌 본다면은 이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도록 유도하는 점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 안 한 것처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데는 또 교육청의 어떤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건이나 이러한 거 있을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어떤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그 아이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모든 게 초점을 두고, 만약에 그게 발생했다면 선도하고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또 치료하고 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학교 쪽에서 운영해 주는 것을 가장 저희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공개된다든가 교육청이 올린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모든 게 정리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그걸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그 폭력이라는 거 통계를 낼 때 어디까지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폭력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생한 경우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실제로 지금 그 학교별로 폭력대책위원회도 있고 뭐 또 책임교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박주정 선생님 어떠신가요?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책임교사제는 작년 9월이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월 달에 공포되고 9월 달에 시행령이 되면서 예. 만들어졌던 우리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그리고 5명 내지 10명 내로 구성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예. 그다음에 상담교사, 그다음에 상담실 설치 이게 아주 주 골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어떤 기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상충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정진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이제 정착이 되면 그 역할을 해내야만 될 거라고 봅니다. 즉 학교에서 어떤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때까지 어떤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특별한 기구가 바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인 기구이니까 이 기구를 통해서 조정하고 또 선도하는 역할을 해는 기구이기 때문에 잘 안착이 앞으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방 정진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위원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 이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님과 그 다음에 그 교사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지역 학부모 중에 그 학교 폭력에 관심 있는 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학교 폭력 경험이 있는 교사, 그 다음에 검사나 판사, 경찰서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는 그 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아직 그 본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네. 홍보가 돼 있지 않고 아직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아는데 중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 각 교과 선생님들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교과 선생님하고 지금 그 담임 선생님하고 연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실 때 어떤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지금 연계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중등학교가 지금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등학교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학교 예. 그리고 중학교 중에서도 여학생 예. 그리고 1학년보다는 2학년 이런 쪽에서 가장 그 어떤 부적응의 유형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담임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그리고 학생 부장님의 그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우리 올 이번 시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 쇄신 차원의 1교 2 프로그램이라고 되었고 예. 명상의 시간 운영이라든가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시간만은 반드시 확보해서 그 학생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한 그대로 그 아이를 암만큼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아이를 암만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